한국의 주변국들이 한국을 놓고 느닷없는 주장을 하며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 때문에 오히려 큰 반사이익을 보는 정황이 나오고 있어 궁금함을 갖게 합니다. 세 가지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의 자신감과 새로운 타이틀. 또 일본이 한국 때문에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한국을 저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일본이 방역 모범국이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들고 나오고 있는 정황과도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 일이 생기고 있는지 살펴보면요. 우선 일본은 한국보다 방역 시스템을 취약하게 준비해서 문매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의외로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확진자도 덜 나오고 잘 버티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도쿄의 하루 코로나 확진자는 5명인데 아무리 검사율이 낮더라도 적은 수치긴 합니다. 이것은 일본이 방역을 잘해서라기보다는 또 다른 데 이유가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홍콩의 S&P는 이에 관해서 아시아는 비만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괜찮고 비만율이 매우 높은 서양은 취약하다고 보도했는데요. 영국 에든버러 대학, 리버풀 대학 등은 런던 공동 연구팀이 영국 내 166개 병원의 코로나19 환자 17,000명을 상대로 벌인 이런 내용의 연구 결과를 의학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 매드 아카이브에 게재했습니다. 비만한 코로나19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치명률이 더 높았다는 내용이 주된 연구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 지역은 평균 비만율이 5에서 7%가량인데 유럽, 미국 등은 30%를 상회하므로 훨씬 힘들다는 것이죠. 물론 일본은 검사율도 낮고 제대로 된 통계를 못 낸다는 목소리가 다방면에서 들립니다만 미국 같은 난리는 확실히 덜 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방역 허점으로 통계에 드러나지 않은 숫자가 많다고는 하나 표면적인 숫자는 안정세로 들어가서 일본도 안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신감 때문일까요? 일본 우파 언론은 WHO 정상화를 위해 일본인 사무총장을 배출하자는 난데없는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주요 7개국 G7은 2022년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 후보를 내세워 WHO 정상화를 위한 역할을 완수해야 한다. 일본이 사무총장을 내는 것도 유력한 선택지라고 18일 주장했습니다. 신문은 테드워드 로스 아드하놈 거브르여수스 WHO 사무총장의 사임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소개하고서 사령탑 역할에 신용이 없으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승리가 불안하다. 그렇다고 비판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며 이같이 썼습니다. 산케이는 일본이 의료보험이나 의약품 개발 등 보건 의료 분야에서 세계 유수의 수준이며 개발도상국의 의료 지원 경험이 풍부하고 자금력을 갖추는 등 인류 전체의 건강에 공헌 가능한 요소를 갖추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같은 움직임의 이유 중에는 한국도 있다는 것입니다. 산케이는 이미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 한국이 코로나19 대책에서 세계적인 평가를 얻었다며 후보자를 내려는 움직임이 전해지고 있다며 즉시 일본 총리 관저에 사령부를 설치해 정부가 한 덩어리가 돼 G7 각국 등의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한국이 WHO 사무총장이 되는 것만큼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 관저까지 사령탑을 설치해서 한국 WHO 사무총장을 저지하자는 것은 전 세계에 유례없는 이상 행동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일본은 한국에서 WHO 사무총장을 배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조짐을 다양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WHO는 세계보건기구 최고 의결기관인 세계보건총회 WHA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조연설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있는 일이며 그만큼 WHO에서 한국이 방역 모범국이라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일본은 자존심을 구겼습니다. 지난 크루즈 사태 때 WHO에 1,000만 불가량을 지원하는 등 많은 도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WHO는 한국을 신뢰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에 집결해서 각종 노하우를 배워가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또한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아베 내각 지지율이 33%까지 떨어져 국내에서조차 방역 관련 민심은 싸늘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제 새로운 방역 모범국을 스스로 부여하며 이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WHO 총장이 일본에서 나오면 이전 총장이 했던 것보다 훨씬 잘해낼 수 있다면서 기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팬데믹 사태는 역사상 가장 위중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G7 설득이 잘 될지는 미지수이며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끼친 노하우는 엄청난 것이었기에 과연 한국을 밀어내고 WHO 총장에 앉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네티즌들은 방역을 잘한 건 한국이며 WHO 사무총장이 한국에서 나와야만 세계 방역에 제대로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한중 둘 다 전 세계 의료 기여했는데 평가가 갈리는 이유. 한국과 중국은 이번 팬데믹 상황에서 전 세계를 가장 많이 의료 지원을 한 놀라운 기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각국은 한국과 중국에게 각각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왜 그런지 궁금해지는데요. 한국은 진단키트 부분에서 매우 뛰어나 주목을 받았는데
PCR 진단키트는 정확도가 높아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한국의 동선 추적을 통한 확진자를 가려내는 방법 등의 노하우는 K-방역으로 전세계 표준이 될 전망입니다. 그 가운데 한국은 6.25 참전용사나 입양인들에게 마스크나 진단키트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기술력도 좋은데 인류애까지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또한 초반에 대량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그대로 전세계에 노출하면서 초반에 한국은 입국 거부를 당하는 일이 속출했는데 결국 이러한 조치는 한국이 정직하고 투명한 국가라고 알려져 전화위복이 되면서 진짜 방역이라는 인상을 심어줬습니다. 전세계 각국은 자국이 패닉에 빠져있는 와중에 한국을 보면서 위안을 삼고 방역 공유를 요청해왔습니다. 한편 중국도 전세계 공장답게 각종 의료 장비를 생산해 어려움에 처한 곳에 수출하며 방역의 역할을 감당했는데요. 문제는 이 와중에 등장한 중국의 자화자찬격의 태도는 전세계로 하여금 분통을 터뜨리겠습니다. 중국이 너무 과하게 자국에서 남들을 돕고 있다면서 가짜뉴스까지 양산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그라지에 차이나, 고마워요 중국이라는 게시물이 상당히 퍼져나가는데 알고 보니 중국 페이스북 가짜 계정에서 무작위로 생성된 게시물이었고 이탈리아 당국은 중국에게 우리는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또한 전세계 각국에서 마스크를 지원했다면서 관련 사진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는데 사실 중국은 마스크를 500억 개가량 수출하면서 의료장비로 막대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5월 1일 기준 중국이 해외에 수출한 마스크는 500억 9천만 개에 달한다면서 중국은 세계 방역을 위해 의료 물자 생산 분야에서 공헌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마스크 외에도 이번 코로나19 발생 기간에 방호복 2억 1,600만 벌과 의료용 고글 8,103만 개, 적외선 체온계 2,643만 개, 수술장갑 1억 4천만 켤레를 수출하면서 팬데믹에도 불구 4월에 중국 전체 수출량이 오히려 증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자신들이 무상 지원은 어느 정도 했습니다만 벌어들인 막대한 이익에 비하면 일종의 생색내기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까지도 세계 각국이 중국에 수입한 물품은 상당 부분 불량이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남미는 코로나가 들불처럼 번져가면서 중국의 마스크 등 각종 의료 물품을 수입했습니다. 파라과이 매체 ABC 콜로르에 따르면 이날 파라과이 보건부는 중국의 물건값의 30%를 미리 지급하며 의료 장비를 수입했으나 대부분에서 불량이 발견되었습니다. 방호복은 주문한 레벨보다 낮았고 침대도 각도 조절 기능이 주문한 사양에 못 미치는 데다 매트리스가 빠진 채로 왔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마스크도 약속한 브랜드가 아닌 엉뚱한 제품이 도착했습니다. 또한 스페인, 캐나다, 핀란드, 인도, 필리핀 등 곳곳에서 중국산 의료품이 반품되거나 사용이 중단됐습니다. 이러한 중국 당국의 수출 물품 관리는 자국의 큰 마이너스 요소가 될 것입니다. 무역에 있어서 한번 신뢰를 잃으면 일종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거래를 꺼리게 되는 데다가 이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더욱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여기에 중국의 행보는 자신들은 한국과 같은 방역 모범국이라면서 한국과 적극 협력하자는 것으로도 발전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중국을 향해 초반에 정보 은폐 등의 코로나 책임을 돌리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적극적으로 이를 벗어나겠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한국에 러브콜을 하며 다가오는 모습인데요. 중국 당국과 관영 언론은 최근 한국을 모범 방역국으로 치켜세우면서도 자신들은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방역 모범국으로서 세계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연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모습은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될까요? 세 번째, 중국과 일본의 행동, 한국의 엄청난 반사 이익.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은 전세계 여론과 거리가 먼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오히려 반사 이익을 볼 것입니다.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은 투명하다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줬고 그것은 한국 생산 제품이 믿을 수 있다는 것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이고 결국 한국의 진단키트나 의료장비뿐만 아니라 모든 공산품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무역 일선에서는 최근 해외에서 한국산 제품이 특히나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합니다. 15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1분기 한국의 전체 수출은 부진했으나 우리나라가 방역 모범 사례로 주목을 받으면서 청정가전, 의료용품, 의약품, 위생용품, 건강보건식품 등의 수출은 오히려 호조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주요 시장별로 보면 중국의 경우 홍삼 제품이나 비타민 등 면역력 강화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건강보존식품의 수출 증가세가 눈에 띄었고 미국에서는 화장지 품귀 현상으로 인해 대체제인 비데에 관심이 매우 커졌는데 한국 비데 수출량은 작년 1분기 대비 약 4,200% 증가한 7만 6천 달러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가 많은 유럽연합은 한국산 가정용 의료용품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와 같은 공산품들은 중국에서도 많이 생산되는 제품이지만 한국 수출이 폭발한 것은 한국산을 콕 집어서 원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 통계로 드러난 것입니다. 한국은 분명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이죠. 한편 일본도 국제 외교 무대에서 한국에 점점 밀려날 수 있다는 정황도 다방면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3월 초에 자국의 크루즈선의 확진자가 늘어나자 한국과 같은 취급을 하지 말라면서 WHO에 항의했습니다. WHO는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본을 코로나 우려국에서 제외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WHO와 일본의 이런 행동은 한 달도 안 되어 정치적인 행동이었다는 문매를 맞게 되었습니다. 또한 크루즈선에 있던 일본인들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하선시켰던 모습에 국제사회는 경악했습니다. CNN은 일본의 사태는 실제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고 한국처럼 투명하지 않다고 일침하게 이르렀습니다. 일본의 대처는 국제 무대에서 불신을 키워갔는데 이 같은 움직임은 반대로 한국이 외교 무대에서 반사이익을 얻는 것으로 발전했습니다. 한국의 강경화 장관은 외교부 수장으로서 한국의 방역 상황을 대표하는 인터뷰에 쉴 새 없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만약 일본이 이 문제를 한국과 같이 잘 해냈다면 일본의 외무상이 등장했을 자리였을지도 모릅니다만 이미 외교 무대에서 한국은 다양하게 주목받으며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한 WHO 총장을 비롯해서 다양한 국제 무대에서 인재를 배출하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C19에 대한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전 세계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인들이 평가하는 한국의 C19 방역 시스템이 최고로 꼽혔습니다. 이 소식은 뉴스위크 등 미국 언론에 보도되었고 바로 영국 BBC에서도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후 재팬을 통해 일본에도 미국인이 꼽는 세계 순위 기사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해외 언론의 내용들과 일본의 반응을 알아봤습니다. C19에 대처하는 모범국가로 한국의 방역 시스템이 전 세계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19일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의 바이오 헬스 분야는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앞으로 K-바이오와 K-방역 브랜드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발표할 정도입니다. 또 지난 1일에는 국제통화기금의 안드레아스 바우어 아테 부국장은 놀라운 한국의 K-방역은 한국의 새로운 기회이다. 이번에 한국의 의료 진단 서비스와 생명공학 등의 성장 잠재력이 드러났다. 라고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미국인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한국이 C19 방역에서 최고의 국가이다 라고 했습니다. 응답자의 66%가 한국의 대응에 대해 아주 잘했다 라고 평가한 거죠. 미국인들은 적극적인 테스트와 격리치료 등이 가능하도록 신속한 테스트 체계를 갖춘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가 이루어진 시기에 이태원 클럽에서 새로운 C19 확산의 조짐을 보이는 등의 소식이 알려진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엄청나게 신속하고 적극적인 테스트와 추적으로 확산을 저지하는 것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 리서치 결과는 뉴스위크 등 미국 내 언론을 통해 즉각 보도가 되었습니다. 뉴스위크는 세계보건기구가 수요일 브리핑에서 한국이 최종 판정자를 찾기 위해 추적하고 격리하고 테스트하고 관리하는 모든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을 인상적으로 보고 있다 라고 한 것을 함께 소개했습니다. 또 이 소식은 BBC를 통해 영국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최근 영국은 정부와 언론이 부쩍 한국 방역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최근 영국이 한국의 추적 앱과 같은 앱을 방역 대책으로 채택하려고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영국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할 정도입니다. 영국의 과학기술 고문인 앤젤라 맥린 교수는 영국은 한국으로부터 특별한 교훈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며 한국의 접촉 추적 시스템은 반드시 영국이 채택해야 하고 이런 광범위한 접촉 추적만이 영국을 성공한 한국처럼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호소할 정도입니다. 아직도 일부 국민들이 개인정보 보호, 인권 선진 국가라고 하면서 전파 경로도 파악 못하면서 이웃과 국민들이 쓰러지고 있는 상황을 방치하고 방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5G가 C19를 실어 나르고 인체에 전파한다는 음모 이론에 빠진 영국인들은 버밍엄, 리버풀, 멜링 등 전국 각지의 5G 송신탑에 방화를 하고 있어서 영국 내무장관과 경찰이 근거 없는 음모에 휩쓸리지 말아라, 방화를 하면 체포하겠다 라고 경고와 호소를 할 판입니다. 영국 정부와 언론은 제발 모범국가인 한국을 따라하자, 추적 앱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다 라며 이번 리서치 결과를 소개하면서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식이 야후 재팬을 통해 일본에 알려졌습니다. 아침 뉴스를 보다가 영국 BBC의 기사를 소개한 야후 재팬 뉴스에는 엄청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방역 시스템이 미국인들에게 최고의 평가를 받았고 영국에까지 보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은 일본인들이 몰려온 것 같습니다. 댓글을 보시고 한번 크게 웃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생활을 침해하는 한국의 방역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결과네. 한국의 자화자찬이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이네.
한국 정부와 언론이 국내용으로 만든 조작 여론일 것이다. 테스트 키트의 정확도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 정권 차원에서 조작한 것이다. 휴대폰의 위치 정보와 카드 사용 이력 등 본인의 이동 이력을 공개하는 독재 국가이다. 일본과 같은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불가능한 방법이다. 국민에게 번호를 매겨 관리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국가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해 수시로 인권 침해를 하기 때문에 한국의 방역 시스템이 잘 된 것처럼 보일 뿐이다. 한국에서 퓨 리서치에 의뢰를 한 결과네. 이런 조사는 로비로 결과를 조작한다. 정치적인 조작이다. 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모르고 한 설문이다. 미국에서는 도서관 대출 이력도 헌법으로 보장한다. 신용카드 이용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미국에서는 거액 배상금이다. 한국의 독재 통제 국가 실체를 알지 못하고 한 설문이네. 엄청난 댓글들을 달면서 한국은 모범국가 아니다. 일본은 선진국이다. 인권 민주주의 국가다. 등 밑도 끝도 없는 내용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부지런히 좋아요를 눌러주고 있고요. 아무리 진실과 사실을 알려줘도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모습이 한결같네요. 지금 일본에서는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축소한다면 제2, 제3의 C19 충격은 일본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다 라는 경고를 보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마냥 숨기고 축소하면 앞으로 다가오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부 학자들이 심각하게 호소를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아베와 일본인들의 똥꼬집이 대단합니다.